안녕하십니까. 김시철의 프로툴 강좌의 김시철입니다. 오늘 벌써 2회째를 맞았는데요. 지난 1강이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좀 주셨었습니다. 뭐 강사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발음이 좋지 않다, 뭐 너무 준비 없이 한 게 아니냐,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사실 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뭐 그날 와서 그날 준비해서 그날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뭐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요. 2강째부터는 약간 준비를 조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강의 나간 이후에 저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뭐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뭐 이 발음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화면을 좀 보고 나니까 그래서 머리도 좀 손질을 하고, 오늘 뭐 제가 뭐 딱히 뭐 이런 거 저런 걸 한 건 없는데, 머리도 좀 손질을 하고, 알 없는 안경도 썼습니다. 그리고 벌써 날씨가 지금 이렇게 벌써 5월달이 돼가지고 덥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가 좀 넘은 상황이고요. 이 시간에는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잠바를 입고 뭐 다닙니다. 저희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은 항상 최고기온보다는 최저기온을 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 깨어있는 시간에 잠을 자고,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움직이는 뭐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긴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뭐 좀 서두가 길었고요. 말주변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그 개인 조그만 디카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촬영은 약간 지난번보다 조금 더 비싸진 것 같은 카메라에, 근데 이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협찬이 좀 들어왔는데요. BDN 그래픽스에서 협찬을 해줬습니다. 아포지사에서 나온, 보이시나요? 마이크입니다. MIC 라는 마이크고요. 아이패드와 뭐 아이폰에서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녹음하는 거 역시도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서 화면이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아이패드를 들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스 레코더에다 지금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보이스 레코더에도 녹음이 되고요, 게라지밴드에도 녹음이 되는 뭐 그런 여러모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좋은 마이크가 항상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MIC라는 아포지에서 나온 마이크입니다. 아포지라는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상당히 고품질의 디지털 오디오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뭐 여러가지 컨버터들을 쓰다가, 중저가의 컨버터들을 쓰다가 뭐 아포지 제품을 쓰게 되면은 뭐 저희끼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지를 아는 순간 다른 장비들은 그저 그런 장비가 된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고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아포지에서 나온 이제 마이크는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아포지에서 나온 마이크 MIC입니다. 뭐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이크 자체에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직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AD 컨버터와 그리고 마이크 프리가 마이크에 직접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뭐 제가 직접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옆에 좀 보시면은 게인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노브가 하나 있어요. 마이크 옆에 여기 보면 뭐 노브가 있는데 이 노브로 이제 마이크 레벨을 조절합니다. 마이크 레벨을 조절해서 이제 안에 녹음이 되는 뭐 그런 레벨을 조정해서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제 생각에는 요 가격에 굉장히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아요. 뭐 데모 녹음이나 간단한, 아니면 인터뷰를 딸 때라든지, 뭐 아이패드 하나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이 마이크로 들이대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베이시스트들 녹음할 때 이제 간혹
먹고 일단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갑자기 뭔가 확 떠올랐는데 녹음을 해야겠고, 그럴 때 뭔가 없을 때 레코더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제가 처음 이제 레코딩을 시작하면서 보아왔던 음향 시스템 핸드북, 장호준 선생님이 쓰신 거죠. 장호준 씨가 쓰신 건데, 저는 초판을 봤었습니다. 그때가 96년쯤 됐던 것 같은데, 96년에 이 책 초판을 보고 나서 이제 재판 나오고 이제 3판이 나오고 3.5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증보판이 돼서 안에 내용들도 조금 충실해지고, 초판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건 그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림들이 옛날에 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브록십이 있고, 뭐 그 이외에 저랑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분의 뭐 믹싱에 관한 과거 자신의 작업에 관한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엔지니어를 시작할 때 사실 이 책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내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처음 저한테 이 책을 주신 분이 그랬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 뭐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외워라. 외워두면 돼. 그럼 나중엔 다 알게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갓 20살이 된 나이여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외에 별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외웠어요. 책을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읽어서 외우는 편이 아니라 정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한 자씩. 그래서 이 책을 총 3번 썼습니다. 책을 총 3번을 쓰고, 그리고 나서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다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큰 골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끼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장희석 선생님이 쓰셨던 뭐 사운드 베이직 테크닉 또 마찬가지였었고요. 사운드 레코딩 테크닉, 뭐 음향 시스템 핸드북은 뭐 계속 증보판이 나오고 있었고요. 레코딩 아트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계속 지식들을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서점이나 인터넷 가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이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음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될 책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뭐 앞에 부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뭐 오늘 편집이 되면 짧아지겠죠? 네, 여러분 짧은 버전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지난 강의 시간에는 메뉴 프로툴 여는 것까지만 일단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프로툴을 연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네, 얼터너티브 매거진 김시철의 프로툴 강좌에서는요,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한 곡을 정해가지고요, 이제 그 곡에 대해서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보컬, 그 외에 뭐 스트링이나 필요하다면 어떤 곡을 정해서 이 한 곡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해서 한 곡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믹싱까지 끝나는 타이밍에 한 시즌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럼 녹음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시그널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 시그널이 들어올 때까지 녹음 준비와 녹음의 사전 준비, 그리고 세션을 열고 그 안에서 설정해야 될 것들, 그리고 마이크 세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일단 시그널이 들어오는 부분부터 체크를 좀 해야겠고요. 프로툴을 연 이후에 이제 녹음 준비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시그널 체크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매거진 김시철의 프로툴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메뉴 설명에 관해서 시작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프로툴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요.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은요, 저장을 해놓은 것이 열려라. 네, 강의 1이었었죠. 강의 1을 열었을 때
이런저런 것들이 열리면서 이건 잠깐 지우고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파일, 프로툴 메뉴 등등 이렇게 쭉 설명을 조금씩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말에서 프로툴 레퍼런스 가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기본적인 메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프로툴, 이 프로그램 자체에 근본적인 거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프로툴에 관하여 하면은 프로툴 개발자들이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A부터 Z까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됐고요. 이제 환경 설정. 여기 이 부분의 환경 설정을 열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메뉴의 환경 설정에 가서 환경 설정을 봐도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쪽 메뉴는 별로 접근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종료에 많이 접근을 하게 되죠. 종료 딱 누르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네, 종료를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장을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면서 종료가 되고, 저장 안 하면 저장 안 한 상태에서 종료가 되고, 취소하면 종료가 안 되겠죠.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를 해서 일단 다음 메뉴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메뉴가 있는데 새로운 세션,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고, 세션 열기. 굳이 이런 거로 접근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세션을 연 이 화면상에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상적인 접근이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상에서 원하는 접근보다는 그냥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장이겠죠. 저장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전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서버린다든지, 하드가 맛이 간다든지, 하드가 맛이 가는 게 되면 복구를 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이 저장을 어떤 녹음을 했다든지 편집을 하나 했다든지 했을 때 저장은 항상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커맨드 S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축키로 커맨드 S를 누르면 방금 파일 메뉴가 파랗게 불이 들어왔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커맨드 S를 누르면 파란불에 들어옵니다.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장 메뉴가 다시 활성화가 되지 않죠. 근데 무언가 다른 액션을 또 하나 취했을 때, 커서를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드래그를 했다든지 했을 때 파일 메뉴를 다시 열어보면 저장은 활성화가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하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사본 저장, 템플릿 저장,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릴 것 같아요. 이 블록이 메뉴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사본 저장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5월 3일날 작업했던 것들을 5월 3일에 작업했다고 표시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5월 3일날 작업을 하는 것을 5월 4일날 열었어요. 그럼 다시 5월 4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5월 5일날 열면 5월 5일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작업을 했다, 또는 예를 들어서 5월 3일 기타, 5월 4일 베이스, 5월 5일 스트링 이런 식으로 스트링 녹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날은 무슨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좀 정리하는 하나의 도구가 이게 표시가 되니까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들이 이제 트랙의 이름 적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관리들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의 이름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파일을 잊어버렸을 때 에러가 생겨서 얘가 프로툴이 파일을 찾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그 파일명을 가지고, 또는 언제 기록된 예를 들어서 킥 1-520이라고 했을 때 이 1-520이란 파일을 직접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냥 트랙을 만들었을 때 오디오 1, 2, 3, 4, 5, 6, 7, 8로 되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킥이나 스네어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잘 해두면 그대로 파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래서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일단 이렇게 되고, 편집 메뉴 이거 역시도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마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강의 1, 지난번에 펼쳤던 세션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일단 프로툴을 연 상태인데, 자, 이제 일단 프로툴을 연 상태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는 RME의 파이어베이스 800을 프로툴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툴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RME가 잘 잡혀 있는지,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툴 상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설정 메뉴에 하드웨어에 들어가셔서 하드웨어에 설정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제 오디오 미디 셋업이 열립니다. 오디오 미디 설정에 관한 부분이 열리는데요. 파이어베이스 800이 여기 이렇게 IO가 잡혀 있죠. 그 이외에 뭐 이 맥프로 컴퓨터의 내장 라인, 디지털 입력, 내장 출력, 내장 라인 출력, 디지털 출력, 뭐 이런 식으로 입출력들이 쭉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장 라인 입력을 클릭하면 라인 입력을 쓸 수 있겠고요. 다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미디 셋업이랑 굉장히 좀 친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가끔 에러가 생겨서 이거 그냥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저 말고 다시 열어서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인터페이스들을 여기서 사용으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레이트는 여기서 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장비를 잡는 프로툴이 장비를 이 하드웨어를 잘 잡고 있느냐만 설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잡고 있죠. 총 28개의 입출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레이트는 48이고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 세션을 24비트에 48kHz로 만들었었어요. 이 화면을 보시려면 설정에 보면 세션에 대한 이 세션 전체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는 창이 나옵니다. 설정에 커맨드 E지요. 이걸 누르시면 이 세션 설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세션에 대해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4비트 48kHz의 웨이브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통 음악은 30프레임 넌드롭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동영상을 찍고 있고 나중에 싱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29.97프레임으로 29.97 드롭 프레임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았고요. 지금 샘플레이트가 2448,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든 세션이 24비트에 48kHz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29.97의 드롭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건 영상이랑 싱크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화면과, 그리고 지금은 아이패드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와 이 프로툴 화면의 싱크를 좀 맞추기 위해서 29.97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펜 뎁스가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5, 6dB, 마이너스 6dB 이렇게 있는데요. 프로툴 라인으로 바뀌면서 새로 바뀐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프로툴 상에서 믹스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콘솔에 풀어서 믹스를 했을 때 완전히 좀 다른 사운드가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영국제 콘솔이냐 미국제 콘솔이냐에 따라서 펜을 벌렸을 때 이게 플러스 6dB 콘솔이냐 마이너스 6, 뭐 4.5냐 뭐 마이너스 3이냐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호환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개발자한테 직접 들은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